공법 체계도 세 번째 강의입니다. 30일에 시험을 대비해서 공법 체계도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기획법의 세 번째 주제는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럼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신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기본계획의 의미, 도시군기본계획은 어떤 행정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나라 공법에서 각 도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개별 도시에다가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테마 2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서 거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광역시 같은 경우면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자치시 기본계획, 제주도 하나의 도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우리 도 아래에 있는 시군들, 도 아래에 있는 시군들이 도시들이니까 시나 군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나눠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테마 2에서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개별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각자 서울이면 서울시 안에서, 광역시면 광역시 안에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기본계획은 각각 수립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만 나왔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도시인 인접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이 가능합니다.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이 가능하다. 자, 원래는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인근의 경기도 성남 같은 도시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각각 도시에 대해서 만들면 수립권자는 누구이냐? 자, 수립권자는 당연히 6명이 수립하시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은 나오시면 안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계획이라고 했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특별, 광역, 자치, 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6명의 도시의 장들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이 6명의 관청이 다른 관청은 나오지 말고 6명이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테스트하는 게 이겁니다. 자, 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도 있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데 두 군데가 해당이 되죠.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인구 10만 명 이하가 세 가지가 모두 맞는 시군.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죠. 자, 우리 공법에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이렇게 강원도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광역 안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럼 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와 있고 그 안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6명만 수립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계획은 6명만 수립하고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두 군데의 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승인권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했는데 뒤에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고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는 수립을 했을 때 승인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승인 절차 없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뒤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에서 자, 우리 이제 기본계획도 6명이 수립을 하죠.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가 수립했을 때
자, 여기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이 사람들은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립을 하기 전에 이 6명의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먼저 의무적으로 해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 측량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 이렇게 두 가지 성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적성, 재취약성이라는 두 가지 성을 넣어서 기초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테마 2에서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이런 성자 들어가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이 두 가지 성이 들어가셔야 돼요. 토지 적성, 재취약성 분석을 넣어서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요게 지방의회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수립권자가 6명이니까 요 의회도 단위를 맞춰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요 지방의회도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30일 안에 의견 요청이 들어가시면 그 의견을 30일 안에 제시해야 되고, 자, 6명이 수립을 했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해서 수립을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권자가 없으니까 요 4명의 하얀색 4명은 자기가 수립해서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합니다. 직접 해서 승인 안 받고 바로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공고 열람도 요 4명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가 수립했으면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하고 승인 없이 확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고 열람을 요 4명이 직접 합니다. 자, 반면에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올립니다. 그럼 도지사님이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도지사님의 승인이 나와야지만 확정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그럼 도지사님이 서류를 송부해서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공고 열람시키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 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은 승인권자가 없다. 이게 포인트고, 자,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 4명은 승인권자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요 지방의회 이름을 여기 수립권자 단위랑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 요 기초조사안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토지 적성과 재취약성 문서를 넣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자, 만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성이 아니라 토지 적성,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를 넣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환경성은 우리 다음 테마인 4번 테마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환경성 검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 할 때는 이 두 가지 성만 들어가시면 돼요. 2성, 2개의 성이니까 2개의 성, 2성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2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자가 없다는 사실,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 수립권자 6명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재검토 규정도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도시기본계획에는 있는 규정이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기본계획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옳은 것인데요. 17회 때 문제인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은 들어야 되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아니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둘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랑 협의하면 인접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 도시의 장들하고 협의하면 인접한 시군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시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거 잘못됐죠. 자, 그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가 다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본계획을 안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4번.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 내용이 최우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해야 되겠죠. 자, 광역과 기본계획에서 서열관계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면 언제나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인접시군을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하나 더 있는데, 자, 틀린 겁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 증량해야 한다.
그 기초사안에 토지 적성과 재취약성 분석도 포함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시고, 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앞에 거랑 유사한 지문이네요.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의회는 지방의 6개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5번 틀렸죠?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는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승인 얻지 않고 확정되는 거니까 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체계도 강의는 제가 이제 따로 제공해드린 자료니까 이 밴드나 우리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무료로 관련 그 체계도를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30일의 시험에서 꼭 합격하라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체계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붙으시면 저도 보람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체계도 4강으로서 국토계획법 4강 도시관리계획 내용들로 그 설명을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